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를 운영하는 박상현입니다. 구매 공급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는 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한 구매관리 2018년 개정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총 6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구매 발전과 가치 제한, 두 번째 모듈은 구매관리 핵심 영역 1, 세 번째 모듈은 구매관리 핵심 영역 2, 네 번째 모듈은 신제품 개발에서의 협력과 조정, 다섯 번째 모듈은 구매의 사회적 기여, 여섯 번째 모듈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은 모듈 다섯 번째, 구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플라이 매니지먼트 프로에서는 구매 공급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 이외에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과정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구매 공급관리 기본 과정이잖아요. 근데 구매 공급관리 기본 과정은 대체로 그 주된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구매 실무를 한 3년 정도 했다, 또는 한 5년 정도 해서, 내가 맡은 분야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렇다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구매 팀이 담당하는 모든 영역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이제 약간 익숙해진 상태. 이때가 되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은 조금 가볍게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이 분야를 통해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구매 공급관리 기본과 같이 전체적으로 구매팀 또는 공급관리자가 하는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런 역할들 속에서 앞으로 내 커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지 생각해 보는 그런 관점 또는 그런 목적으로 구매 공급관리 기본이라는 과정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기업의 경쟁력, 구매 발전, 구매 핵심 영역, 요까지는 어, 약간 친숙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그 업무를 빠르게 적응했다면 네 번째 모듈인 타 부서와 구매 연계해서 개발이라든지 품질, 생산과 어떻게 협업하는지, 또 신제품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정도는 이제 내가 조금 더 폭넓게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모듈 5하고요 모듈 6은 그런 느낌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매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을 기본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먼 나라 이야기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매 공급 관리의 확장된 역할과 기업의 외부 환경, 특히 요구의 변화 관점에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다라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과정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모듈 5, 사회적 환경 하의 구매 역할이고, 구매의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과 상생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매 관리 2009년도 버전과 구매 관리 2018년도 개정판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추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모듈 네 번째, 직전 모듈에 대해서 연속선상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의 단계하고요. 각 단계마다 목표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각 단계마다 공통된 구매 역할과 흐름이 있다면 각 단계마다 구매의 다른 역할도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구매와 공급사의 조기 참여가 신제품 개발 과정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빨라지는 제품 개발 기간을 대처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동시공학이라는 개념과 원가 절감의 기회의 시점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매와 공급사의 조기 참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상대방을 설득하실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개발 부서와 구매 부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하고 그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상대를 이해한 다음에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 설명을 드렸었고요. 구매력을 키우기 위해서 표준화와 공용화 설계가 어떻게 구매력을 높이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품질에 대해서는 품질을 바라보는 제조자의 관점과 고객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 그런데 이런 다른 관점을 어떻게 이어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QFD라고 하는 품질 기능 전개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어서 규격에 대한 내용으로 제조 규격과 성능 규격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산자의 생산 품질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공정 능력 지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형의 제품과 달리 무형의 서비스에도 서비스 업무 기술서 SOW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서비스 수준 협약을 통해서 상호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잉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재고 비용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그리고 그 두 가지 요소의 하위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가 학습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안전재고와 적정재고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확률 분포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낭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으로 지트, 또 지트를 가능하게 만드는 지속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공급 사슬 관점에서는 중요한 이론인 채찍 효과와 제약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급 체인의 관리 목표가 반응 중심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효율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구매 공급관리 기본 비대면 라이브 강의 모듈 4 신제품 관리 그리고 협업과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구매 사회적 기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의 사회적 책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공유가치 창출과 상생협력입니다. 우선 구매의 사회적 책임부터 내용을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구매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류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구매 윤리와 선진 구매에서는 구매 국제 단체 중에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구매 단체인 ISM이 정한 윤리 강령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추가로 유럽을 중심으로 표준화가 되고 있는 ISO 20400 Sustainable Procuremen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공유가치 창출과 상생협력 부분에서는 CSR이라는 것과 CSV가 어떤 차이가 있고 여기에 작용하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유가치 창출의 방법, 동반성장 프로그램, 변화 발전 이런 내용을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또는 그것과 관련된 인증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2018년 이후에 담지 못해 2018년도에 그 개정판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구매 공급 관리 분야의 중요한 내용인 ESG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매 공급 관리 책 2009년도 초판하고요. 2018년도 개정판하고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저도 책을 읽는다는 느낌, 그리고 약간은 그때그때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조금은 애드립의 영역이 좀 많은 형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구매 공급 관리 기본이라고 하는 틀을 약간은 벗어나서 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 5하고요. 모듈 6은 조금 가볍게 내용을 구성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매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접하게 되는 게 CSR이라고 부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표라고 하면 주주이익의 극대화라고 우리는 과거에 배웠었죠. 근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또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